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2시 39분 39초 지금 막 지났고요. 금요일장도 마감까지 이제 1시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번호 나가고 있습니다. 하단에 번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된 샵 0082번으로 종목 상담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도 보내주실 수가 있습니다. 보내주실 때는 가격 그리고 종목 비중 이 세 가지는 꼭 지켜서 보내주셔야 합니다. 또 많은 종목 짚어보는 라이브 매매 타임 뿐만이 아니라 매수포착 타이밍 기회온 종목이 있으면 지점에서 바로 연락이 오고 저희가 지점으로 연결해서 어떤 종목인지 빠르게 살펴보는 시간까지 2부 알차게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오늘장 내일장 2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코스피 코스닥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 상황 전 시간대는 둘 다 빨간불이었는데 역시나 빨간불은 이어가지만 상승폭이 좀 아쉽습니다. 4포인트대 0.18% 상승 정도에 그치고 있고요. 2466포인트대입니다. 일단 전 시간대 2470포인트대였는데 소폭 상승폭이 또 줄어든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중 흐름들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보시다시피 장 초반에 2450포인트대까지 빠졌다 2470포인트대까지 올라갔고요. 이후에 현재 2466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요란하게 움직이는 것 같지만 위아래가 한 10포인트 정도밖에 되지 않는 오늘 박스권 매매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기전자 업종만 잘 달리고 나머지 업종들은 좀 눌려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수급 주체 보시면 기관이 매수 물량을 조금 더 늘리긴 했습니다. 354억 원 기관이 사고요. 개인은 782억 원 삽니다. 하지만 외국인이 1366억 원이나 팔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 주 내내 외국인의 매도 물량 정말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이제 만나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다시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750포인트 지지는 봤는데 750선도 지금 무너질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과 40분 전까지만 해도 코스닥 시장은 강보합권 빨간불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40분 사이에 0.4%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중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죠. 자, 코스닥 지수 일중흐름 보시면 759포인트 장 초반엔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이내 흘러내려서 조금 소폭 반등하는가 했는데 다시 급락세가 나오면서 750포인트대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개인만 삽니다. 개인이 1340억 원 순 매수하고요. 기관은 254억 원, 외국인은 864억 원 각각 순 매도하고 있는, 쌍클이 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원달러 환율의 흐름 같이 만나봐야 될 텐데, 원달러 환율은 오늘 거의 움직임이 없습니다. 1090원대는 지지를 단단하게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1093원 20전 불과 30전만이 하락하면서 거의 보합권이라고 보셔도 무방할 수준입니다. 자, 이제 인기 검색 종목들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5위 종목들 먼저 만나볼 텐데요. BGF 리테일, 금호타이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진에어, 비즈니스온 5종목입니다. 먼저 BGF 리테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주회사 전환이 있었습니다. BGF 같은 경우에는 재상장 첫날인데, BGF와 BGF 리테일은 원래 재상장 전에는 BGF 리테일 회사 한 군데였습니다. 지주회사 전환을 위해서 지주회사인 BGF 그리고 BGF 리테일로 지금 재상장이 된 건데, BGF 같은 경우는 지금 하한가에 갔습니다. 하지만 BGF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입니다. 정말 엇갈린 행보, 극단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종목은 재상장 첫날 점 하한가, 한 종목은 점 상한가에 진입을 해 있는 모습입니다. 자, 금호타이어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호타이어 같은 경우 지금 하한가까지 내려갔네요. 결국에는 법정관리 우려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전일 법정관리 일종인 프리패키지 플랜, P플랜에 따라 처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언론 보도가 나왔고요. 이에 따라서 확정된 바는 없지만 검토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 그리고 주채권 단위 산업은행도 연말까지 지금 확정을 짓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 장 초반에는 어느 정도 하락폭만이 있을 것이다 정도의 움직임이었지만, 이내 갑자기 낙폭이 커지면서 바로 하한가까지 내려왔고요. 이틀 연속 어제는 하한가 부근이었고요. 오늘은 하한가까지 내려가면서 주가가 어느새 3,385원대까지 곤두박질 칠 상황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전자 업종 대장주들 두 종목입니다. 시총 1, 2위 종목이기도 한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260만원 회복을 한 뒤에 259만 8천원대 2.4% 올라가고 있고요. SK하이닉스 역시
역시 좋습니다. 78,400원, 3.16%나 올라가면서 나흘 만에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 특히나 오늘 외국계 전체적으로 매도하는 가운데 전기전자 업종에서는 순매수를 보이고 있다. 이 부분 체크하실 수가 있습니다. 진행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장 첫날입니다. 공모가 하회하는 모습들 보여주고요. 장 초반에는 26,000원대 한 9% 낙폭까지 기록이 됐었는데 현재 당일 낙폭은 모두 회복을 하는 모습입니다. 일단은 2008년도에 설립된 LCC 저비용 항공사로 올 초부터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대어로 꼽혀왔는데 장 분위기가 워낙에 좋지 않은 상황이어서 그리고 오늘 같은 날 상장을 한 게 좀 아쉽다라는 시장의 평가도 있습니다. 일단은 공모가 밑에서 지금 움직이긴 하는데 오늘 하루 당일 낙폭은 거의 회복하는 모습입니다. 자, 비즈니스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장 후에 첫 반등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의 상승폭은 장중에는 13,550원대까지 올라갔었고요. 현재도 12%가 넘는 급등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미래먹거리 빅데이터 드라이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현금 배당 소식이 전해진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데이터 역량 강화에 박차를 가한다. 그리고 수혜를 받을 것이다. 라는 소식에 비즈니스온의 주가가 꿈틀거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5종목 살펴볼 텐데 갤럭시아 컴즈, 오르비텍, 뉴프라이드, LG 디스플레이, 퓨처 스트림 네트워크스까지 5종목입니다. 갤럭시아 컴즈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자, 가상화폐의 열풍이 뜨겁습니다. 열풍을 넘어서서 사실 이제 투기판, 도박판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정부 당국에서도 지금 규제를 강화한다라는 소식들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비트코인과 관련된 종목들은 연일 주가 흐름이 좋습니다.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 선불 충전 카드를 출시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갤럭시아 컴즈가 장중에 7,370원대까지 움직였었는데 현재는 윗골이 달고 전부 빠져있는 모습들 보여지고 있습니다. 선불 충전 방식의 비트코인 포사 카드, POSA 카드를 발행한다고 하는데 특허 이미 회복했고요. GS25나 세븐일레븐, CU 등의 전국 3만여 개 편의점에서 판매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오르비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40조 원에 달하는 원전 해체 시장이 본격 육성될 것이다 라는 소식에 오늘 장중에는 4,700원대까지 올라갔는데 역시나 윗골이 달고 오르비텍도 빠져있는 모습입니다. 원전 해체에 들어가는 비용 총액이 440조 원에 달하는데 2014년도 기준입니다. 이것들이 지금 오르비텍에는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리고 순이익에 굉장히 큰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소식이 주가의 호재로 작용을 했지만 오늘 반짝 올라간 뒤에 지금은 상승폭이 굉장히 미미해졌다. 이 부분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뉴프라이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뉴프라이드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급등락이 굉장히 심한 종목 중에 한 종목입니다. 지금 4,800원 오늘 고점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는. 그런데 지금 보시면 파란불 2%의 하락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주에 따라서 대마초가 합법인 곳들이 있습니다. 대마 사업이 그곳에서 확대가 된다. 의료 효능 접목해서 제약 바이오 사업까지 추진하겠다라는 소식들이 들려오면서 장 초반에 급등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급등세는 모두 멈춰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LG 디스플레이입니다. LG 디스플레이 오늘 장중에 상승하다가 지금 하락으로 반전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중국 광주에 설립 예정인 팹에 대한 승인이 임박했다라는 기대감에 장중에 오름세였지만 현재는 장이 좀 꺾이고 시장이 불안하다 보니까 좀 많이 내려오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퓨처 스트림 네트워크스입니다. 가상화폐와 관련된 종목입니다. 이 종목 역시 테마주 편입이 됐고요. 이틀 연속 강세를 보입니다. 오늘도 상한가에 지금 진입을 해 있는 상태입니다. 퓨처 스트림 네트워크스는 국내 2위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원의 지분을 보유 중인 옐로우 모바일의 계열사로 밝혀져 있습니다. 2시 48분 10초 지나고 있고요. 이 시간 인기 검색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고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타임. 확률을 높이는 주식 이영환. 실전 투자 17년의 내공, 바닥 탈출 가치주 포착 최명성. 오늘 시장 내일장 2부 라이브 매매타임 본격적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번호 나오고 있죠.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 남겨주시면 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또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라는 점 참고하고 시청해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하시는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시 45분 증권트레이딩센터 최명성 소장, DB금융투자버머지점의 이영환 차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에 첫 시간이었고요. 최명성 소장께서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어떤 종목을 보여주실지 이야기해 주실지 궁금합니다. 바로 들어볼까요? 네. 오늘 제가 그 5종목을 가져왔는데요. 요즘 좀 장이 좀 어수선하죠. 그런데 이제 그 거래소 쪽에서 좀 안정적이고 또 영국의 원자력 수출을 한 쾌거를 이룬 저희가 먼저 한국전력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전력은 이제 전력 자원의 개발, 발전, 송전 등에 관한 영업 및 연구 개발을 하는 회사입니다. 전기 판매 사업과 원자력 발전 부분과 화력 발전 부분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회사 매출 및 영업이익도 양호하고요. 이번에 그 원자력 발전사인 영국 뉴젠 지분 100% 인수를 위한 우선 협상 대상자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그간 6만 원대부터 많은 조정을 해서 한 3만 7천 원까지 왔는데요. 이 부분에서 현재 이제 좋은 이번에 호재를 달았고, 또 제가 이제 항상 중요시하는 이제 그 기관 외국인 투자가 계속해서 요즘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보면 기관 쪽에서 엄청난 매수와 금융투자, 보험투신, 연기금, 사모펀드, 기타 법인 6군데에서 국내 기관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한국전력은 6만 원대에서 4만 원까지 거의 50% 정도 손실이 났는데 바닥을 찍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을 잡을 때마다 분할 매수 등으로 들어가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매수 타임은 현재가 한 37,900원 정도로 매수하시고요. 목표가는 이제 43,000원, 손절가는 제가 37,000원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써니전자입니다. 써니전자인데요. 지금 매수 타임이 들어온 것 같은데 주파수를 이용하는 모든 전자제품의 핵심 부품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수정 진동자, 기관망, 가입자망, 광전송 장치를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수정 진동자는 이동통신 핵심 부품의 하나로 지속적인 지금 수요가 증가하는 회사입니다. 회사 재무제표도 양호하고요. 차트상 제가 보시면 항상 그 바닥에서 요즘 이번 주에 좀 시장이 많이 하락하고 좀 조정을 받는데, 이런 바닥에서 시작하는 종목을 가지고 단기나 한 달 정도 가지고 가면 보통 10에서 20, 30% 정도 충분한 수익은 나옵니다. 그래서 써니전자가 현재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이평선 모으고 상승, 정배열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단 한 달 정도 보유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부분인 2,970원 전후로 하시고요. 목표가는 정고점 부분인 4,500원을 드리겠습니다. 4,500원 드리고 손절가는 2,400원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에이테크 솔루션입니다. 에이테크 솔루션이 요즘 그 자율주행 자동차 그 부품주로서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이제 대장주라고 볼 수 있죠. 에이테크 솔루션은 그 삼성전자 정밀기기 팀의 기계 설비를 취득한 회사고요. 디스플레이, 자동차 및 정보통신용, 금융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한 회사입니다. 자동차 이중 사출 및 금융 개발에 많은 풍부한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고요. 차기 그 자율주행차 시대에 관련 제품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표를 보시면은 차트상 보시면 이 종목도 1차 상승, 다음 2차 상승, 3차 마지막을 그리고 있는데, 작년에 보시면 전기자동차가 한 3배 이상 거의
에코프로라든가 LNF라든가 여러 가지 그 관련 부품주들이 한 3배 이상 상승을 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에이티크 솔루션이라든가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이런 종목들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 오늘 지금 지수가 안 좋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가 좀 많이 하락하는데 현재 21선 부근, 이 부근 이제 12,350원에 전에서 매수하시면요. 목표가는 제가 2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11,000원을 드리는데 앞으로 그 삼성 쪽에서도 많이 그 자율주행 쪽에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이 종목은 바로 단기 뭐 일주일 한 달 종목이 아니라 앞으로 향후 3개월, 6개월, 1년 정도 보시면서 차분히 대응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종목은 다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유일하게 코스닥 종목이 좀 많이 하락하는데 다날 종목은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다날은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들 잘 아시겠다시피 휴대폰 결제 서비스 업체를 하는 회사입니다. 온라인 콘텐츠 구매를 하고 있고요. 전자상거래 휴대폰 결제를 하는 회사입니다. 최근 바코드 결제 어플리케이션 바통을 개발 서비스에서 많은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전년 대비 매출 및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도표를 보시면 오늘 참 유일하게 좀 센 종목 같아요. 그래서 다날이 현재 그 3% 정도 상승하는데 이 종목도 매수 타입입니다. 현재가 5,600원 전후로 매수하시고 목표가는 여기서 한 25% 정도 올라가는 6,750원 정도 하시면 되겠고요. 손절가는 5,000원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다날은 좀 중요시할 게 차트도 정별되고 거래량이 많이 들어오고 좋지만 회사 매출과 영업이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잘 보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다음 주도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매수 타이밍 종목으로 휴맥스를 가져왔는데요. 자, 휴맥스는 전자장비 개발 및 시스템 제조 및 판매를 하는 회사입니다. 해외 현지 법인을 판매 거점으로 수출 중심의 셋톱박스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인데요. 두바이라든가 영국, 미국 등 현재 18개 종속 회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회사 매출도 계속 좋고요. 영업이익도 양호하고 요즘 들어서 보시면 이제 기관 쪽이라든가 연기금 쪽에서 이 차트상 보면 좀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의 특징은 제가 이제 항상 그 바닥권에 있는 종목을 이제 선호하는데요. 주봉상도 보시면 바닥에서 이제 시작한 것 같고요. 월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월봉도 현재로 봐서는 최저 바닥입니다. 자, 일봉도 보시면요. 최저 바닥. 이런 주식들은 조급하지 마시고 그냥 들고 있으면 한 달에서 2달 정도 들고 계시면 거의 최하 10에서 20, 30% 정도는 충분한 수익이 나오니까요. 차분히 대응하시면 됐고 이 휴맥스 종목은 매수가는 이제 9,980원 현재가 전후로 하시면 되고요. 목표가는 한 30% 정도 수익이 나온 12,000원을 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9,000원입니다. 네. 휴맥스까지 5종목을 쭉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 휴맥스의 손절가는 9,000원 지정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이영환 차장의 종목 이야기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어떤 종목 들어볼까요? 예, 그럼 첫 번째 살펴볼 종목은 오뚝입니다. 일단 최근에 뭐 원화 강세나 또 곡물 가격의 안정 그리고 또 뭐 사회적인 트렌드인 1인 가구, 또 이제 혼밥적 증가로 가정 간편식 시장이 최근에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음식료업종 전체적으로 사실은 시장 여타 업종 대비해서는 상당히 좀 실적들이 개선되고 있고 주가도 상당히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동사 또한 지속적으로 전사업 부분이 최근에 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최근 각각 5%와 9%씩 이제 가격 인상을 단행한 참치캔이나 즉석밥에 이어서 최근에는 또 라면값 인상 움직임이 좀 제기가 되고 있고요. 일단 동사의 대표 브랜드라고 하시면 이제 진라면을 앞세워서 현재 라면 시장에서 굉장히 빠르게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3분기 양화 실적에 이어서 4분기에도 전 사업 부분이 아마 그런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 내년에도 또 이런 추세는 쭉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올해 대비 내년도도 한 10% 이상의 영업이익 증가를 현재 시장에서 좀 기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주가를 좀 살펴보자면 전체적으로 시장 전체가 좀 주춤한 영향인지 이 종목도 조금 주춤하게 그런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수급을 좀 살펴보면 이제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와주고 있지만은 이제 외국인의
쪽에서 매매 동향이 샀다 팔았다 이제 단기 매매 반복하면서 뭐 일단은 크게 꾸준함을 좀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요. 아마 그런 측면에서 조금 기간 조정이 약간 길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번 11월 중순 뭐 두 차례 상승세 후에 지금 조정이 들어가고 있는 모습인데 이제 단기 바닥권에서 상승 후 딱 현재의 가격은 한 절반 정도까지 조정받은 그런 상황인데 아마 이제 이 정도 가격대는 충분히 반등을 기대해 볼 만한 뭐 위치로 보여집니다. 전체적인 시장 상황이 좋아진다면은 뭐 다시 재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봐도 될 만한 좋은 위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 살펴볼 종목은 신성델타테크입니다. 이 회사는 가전이나 휴대폰 그리고 자동차 사출 부품 등을 주사업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아직은 대부분의 매출인 LG전자의 가전 쪽에서 일어나고 있고요. 일단 가전 부분에서 최근에 우호적인 환경 아래 성장이 좀 지속돼 가고 있는데 가령 기존의 주력 제품인 세탁기나 에어컨에 대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건조기나 또 이제 프로미엄 청소기 쪽으로 굉장히 좀 신규 품목들이 매출이 크게 좀 들어가고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외형과 수익이 동시에 성장하면서 이제 가전 쪽에서 확실한 캐시카우의 역할을 좀 해주고 있고 거기다 이제 자동차 부분에서도 기존의 공조 시스템이 이제 르노 삼성 쪽만 들어가다가 이제 기아차 쪽으로도 납품이 시작되었고 여기에 또 이제 LG화학으로 들어가는 배터리팩 모듈도 가세하면서 일단은 이제 신성장 동력이 충분히 확보되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또 좀 최근 이제 자체적으로 사업장, 작업장 내에 생산 효율성 제고라든가 원가 절감 등을 통해서 현재 19개의 사업장이 있는데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수익성 개선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지속적으로 외형과 이익 성장이 동반 가능한 이제 그런 상황이 들어선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주가 흐름 좀 살펴보자면은 최근 상당히 가파르게 오르면서 52주 신고가 돌파 후에 지금은 가격 조정이 들어간 모습이고요. 일단 시세가 한번 단기적으로 낸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기간 조정은 이제 불가피하다. 다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제 지난주 일부 비중 축소 의견을 드렸었는데요. 일단은 이제 현재는 시장 전반적인 조정 분위기도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가격의 하락보다는 당분간은 더 기간 조정이 좀 더 길어질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종목은 추가 하락 시에는 다시 재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살펴볼 종목은 NK전자입니다. 일단 동사는 이제 반도체 패키지의 부품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본딩 와이어, 솔더 볼통을 제조해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등에 현재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2010년부터 이제 2차 전지 음극 소재 관련해가지고 이제 국책 연구기업으로 선정되면서 현재 개발 중에 있고요. 일단은 무엇보다도 동사가 37%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토지신탁. 이제 한국토지신탁이 올해 사상 최대 매출과 이익이 달성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한국토지신탁의 지분 가치만을 봤을 때도 현주가는 굉장히 저평가된 가격대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주가 흐름 좀 살펴보자면 최근 주가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 이제 수급상 특히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이제 힘없이 좀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제부터 외국인들이 다시 이틀째경 다시 이제 순매수로 좀 전환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가격적으로는 전혀 부담 없는 위치까지 빠진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일단 회사의 가치를 믿고 긴 텀으로 좀 지켜볼 만한 종목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 살펴볼 종목은 파크시스템즈입니다.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관련 분야에서 세계에서도 가장 긴 업력을 자랑하는 회사인데요. 원자 현미경 같은 경우 기존 전자 현미경에 비해서는 이제 수천만 배에 달하는 실업 분해 능력이라든지 3차원 관찰 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매년 이제 관련 시장이 한 연간 15% 이상씩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또 이제 반도체 미세화 수준이 굉장히 높아짐에 따라서 이제 마이크론이나 이런 이제 반도체 업체들 쪽에서 이제 원자 현미경을 도입하는 그런 이제 사례들이 많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 그 관련해서 동사가 가장 큰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또 최근 이제 해외에서 이제 수주가 많이 나오고 있는 이유도 아마 이제 그런 부분이 이유가 클 거고요. 최근 이제 수주 잔고 등을 감안하면 또 이 회사도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이 좀 달성 가능해 보인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가 흐름을 좀 살펴보자면 지난주 해외 납품 소식이 이제 해외 납품 소식이 전해지면서 단기적으로 이제 주가가 좀 급등을 하였다가 현재는 이제 갭을 메꾸는 과정 중에 있는가
과정 중에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주 초점 약간의 현재보다 추가 하락이 나와준다면은 아마 다음 주 초반쯤에 좋은 매수 기회가 좀 도래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기회가 된다면은 다음 주쯤에 한번 매수 타이밍을 한번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살펴볼 종목은 유바이오로직스입니다. 일단 이제 최근에 제약이나 바이오 섹터의 소위 이제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신라젠이 그런 이제 상당히 큰 폭으로 올랐다가 고예순 물량의 오버행 이슈나 전반적으로 이쪽 섹터 자체가 현재 시장에서 굉장히 좀 주춤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 와중에서도 이번 제약 바이오 쪽 조정이 끝나고 나면은 또 새롭게 옥석 가리기가 좀 진행이 되려 보여지는데 시장의 테마가 한번 형성되면은 처음에는 이제 통상적으로 묻지마 형태로 조그마한 재료만 있어도 다 같이 따라 움직이다가 이제 조정이 좀 끝나고 이제 2차 상승이 나오는 시기에는 이제 전반적으로 현재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거나 아니면은 현재 수익을 내고 있는 이제 그런 쪽으로 시장 매수세가 좀 재편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요. 현재 시장 트렌드를 봤어도 이런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좀 적은 편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 올해 실적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이제 원년이고요. 이제 이 회사의 주력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현재 콜레라 백신인 유비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유니세프나 WHO 같은 단체에서 공급을 시작하면서 일단 공공시장 분야에서 거의 독점적으로 납품이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유비콜 같은 경우 현재 이제 4분기부터 제품이 시판되면서 이제 내년에 남은 영업이익 한 100억에서 130억 이상까지 이제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내년에 예행자 백신 시장 진출을 위해서 임상 3상 시험이 미국의 이제 FDA에 제출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충분히 여러 가지 이제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그런 모멘텀이 상당히 많은 이제 제약 바이오 회사 중에 하나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주가 흐름이 그동안 좀 가파르게 올랐다가 다시 한번 이제 상승 직전에 원위치 가기까지 좀 빠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섹터의 특성상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를 좀 따라가지 않고 움직이는 조금 힘든 상황인데요. 어느 정도 좀 시장이 받쳐줄 시장 분위기가 좀 제약 바이오 섹터 쪽으로 다시 들어올 때까지는 추가로 주가가 좀 상승하기 좀 힘들어 보이지만은 이제 신정부의 헬스케어 정책이라든가 바이오 신약 개발 업체에 대한 투자 정책 등을 봤을 때는 아마 이직은 조정이 좀 끝나고 나면은 큰 폭의 상승세가 기대되는 종목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관심을 잘 가지고 살펴보시라.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5 종목 이야기 나눠봤고요.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0153번님께서 에코프로 31,750원, 비중은 10%입니다. 앞으로의 대응 전략이 궁금하다라고 문자 주셨는데 최명성 소장님, 에코프로 굉장히 오래 각광받은 주식 중에 한 종목이죠? 네, 그렇죠. 예, 그 에코프로에 대해서 이제 우리 시청자분께서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요. 매수가가 31,750원이네요. 그래서 그 요즘같이 어려운 장에 지금 한 2주 동안 코스닥이 그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일단 수익이 나와서 축하를 드리고요. 이 주식은 이제 계속 이제 앞으로 전기차가 판매가 계속해서 더 될 것이고 또 매출이라든가 순이익은 계속 늘어납니다. 근데 단기 좀 조정으로도 보입니다. 근데 그 주식이 참 쉽고도 어려운 게 그때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달 가격이 다르고 또 3개월 뒤에 가격이 다르고 1년 뒤에 가격이 다르고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 에코프로를 오늘 매도하세요 했는데 1년 뒤에 봤는데 여기서 또 더가 한 10만 원 가 있으면 제가 또 이렇게 잘못 표현한 건데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때 주식은 대응을 좀 해줘야 되거든요. 에코프로는 이제 잘 아시다시피 그 2차 전지 소재 및 제조 판매인데 2차 전지 그쪽 그 전기차 관련 부품을 많이 이제 수출도 하고 제품을 만들어서 많은 이제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이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라고 봐서는 아주 좋고요. 저가 대비 한 10,000원 대비 지금 한 37,000원, 고가 한 4만 원대까지 와서 4배가 올랐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차트상 보시면은 일봉상 현재 쌍봉이 나오고 있고요. 주봉도 보시면
이제 쌍봉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쌍봉이 나오면 조금 위험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월봉상은 현재 아직 그 추세가 무너지지 않았는데 이럴 때는 또 어떻게 봐야 되냐면 그럼 과연 이제 차트상은 조금 애매한데 과연 외국인이나 기관은 어떻게 지금 이게 사고 있나 팔고 있나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시니까 외국인은 현재 계속해서 사고 있습니다. 사고 있고 기관이 판매하는 물량이 별로 없어요. 보니까 기관이나 투신 이제 그러니까 외국인이 사는데 뭐 기관 투신 연기금 쪽에서 계속 팔면 이게 문제가 되는데 파는 물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좀 기다려 보시고요. 이 종목은 오늘 이제 60일선 저점을 찍고 1차 한 37,500원까지는 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기다려 보시고요. 지금 이 종목의 특징은 이 선을 볼 때 여기 1차 33,000원, 2차 3만원까지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정을 받으면 저는 이제 오늘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요. 1차 33,000원, 2차는 3만원인데 일단 하락할 때는 지금 비중이 10%밖에 안 되니까 전부 매도를 하셨다가 3만원을 찍고 반등할 때 다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쉽게 설명해서 목표가 37,500원을 드리는데요. 37,500원을 뚫고 가면은 계속 들고 가시고 만일 현재가 33,950원인데 33,000원을 깨면 일단은 바로 전량 매도했다가 차후에 3만원이나 31,000원 왔을 때 다시 매수 들어가는 게 좋은 매매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에코프로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나하나 짚어주셨습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3913번님의 문자 들어와 있네요. 대우건설 6,700원에 비중이 무려 50%입니다. 절반을 보유하고 계신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하셨습니다. 이영환 차장님, 대우건설 어떻게 대응할까요? 예, 일단 건설 업황 자체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건 분명한 사실인 거고요. 그리고 회사 내부적으로 봤을 때도 2012년 1회 신도시 기무사 이전 사업 관련해가지고 이제 공공 입찰 참가 부분이 내년 초까지 좀 제한된 그런 부분도 있고, 최근에 이제 사는 측에서 지분을 매각하려고 하고 있지만 이제 인수 후보자들이 상대 이제 사람의 기대치에 대비해서 평균적으로 다들 한 20-30%씩 낮은 가격대를 제시하면서 일단 매각 작업도 순조롭게 진행이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4분기 또 여전히 좋지 못한 실적을 발표할 것이 또 분명해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안 좋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다만 이제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최근의 주가 급락으로 인해서 좀 어느 정도 반영된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 현재로서는 어느 정도 반영되었다고 봤을 때는 주가의 추가 하락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기간 조정에 조금 바닥을 다지는 과정이 조금 필요한 시점일 것 같습니다. 바로 이제 급반등이 나오기는 힘들어 보이지만은 주가가 또 여기서 추가적으로 급락이 나올 가능성도 상당히 낮아 보이는 가격대까지 떨어졌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제 6,700원, 매수가 6,700원 같으면 그렇게 높지 않은 큰 손실은 혹은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가격대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이래 조금 지겨운 감이 있을지 몰라도 좀 더 기다려 보시면은 그 매수가 회복 정도까지는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그 이후에는 다만 이제 좀 큰 수익을 기대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매수가 근처 왔을 때는 한번 정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보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대우건설에 대해서 조금 지지부진하게 올라갈 수 있지만 매수하신 가격대까지는 충분히 갈 여력이 있다라고 체크해 주셨습니다. 종목 상담 잠시 뒤에 이어가 보도록 하고요. 다시 최명성 소장이 준비해온 5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가볼까요? 예, 제가 한 2주 전에 좀 소개했던 몇 종목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M게임 종목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M게임은요,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회사입니다. 전체 매출 99%가 온라인 게임에서 발생하고 있는데요. 특히 자체 게임 포메탈 N게임을 운영 중에 있는데 아주 그 비전이라든가 반응이 좋습니다. 특히 그 다수 수요층이 10대, 20대로서 앞으로 향후 비전이 있고요. 매출 및 영업이익이 양호합니다. 제가 그 차트를 보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어제까지 상당히 좋은 이제 추세로 가다가 오늘 M게임이 조금 이제 코스닥 부분에서 많은 좀 이렇게 하락폭이 큽니다. 그래서 거래량으로 봤을 때는 어제 그제
연 3일 거래량에 비해서 오늘 거의 뭐 20%밖에 안 되니까 오늘 지금 코스닥 종합지수가 상당히 좀 많이 하락하고 있거든요. 더구나 이제 금요일 오니까 오늘 일시적인 눌림목이라 생각하고 계속 들고 가시면 이달부터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대학생들 방학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게임주가 많이 방학 때 12월, 1월 때 많이 상승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계속 들고 가시면서 좀 관심 있게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현대이하입니다. 현대이하는 자동차 부품 사업품과 기계 사업으로 이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인데요. 자동차 부품 사업이 85%를 차지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주요 제품은 변속기라든가 등속 조인트, 엔진, 샤시 모드 등이 있는데요. 대부분 이제 우리나라 현대차, 기아차에 샤시라든가 타이어 공급을 하고 있는데 매출 및 영업이 상당히 양호합니다. 또 외국인 기관 쪽에서도 많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차트를 보시면 제가 이제 항상 바닥권에서 선호하는 이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거래량과 정배를 만들어가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주식은 이제 회사가 좋고 실적이 좋으면서 항상 바닥권에서 사서 들고 있으면 바로 단기로 수익이 나든지 아니면 한두 달 기다리면 보통 이제 10에서 30% 정도 이제 수익이 나니까 조금 기다리는 전략으로 이렇게 좀 응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이제 모바일 어플랜스입니다. 모바일 어플랜스는 이제 내비게이션, 블랙박스 등 운전 보조 장치와 이제 스마트 자율주행 관련 전문 기업인데요. 요즘 이제 전기차가 가고 그다음에 수소차가 가고 다음 각광받는 게 이제 자율주행차입니다. 그래서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차는 같이 그 부품이라든가 산업이 똑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잘 보시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고객은 현대모비스, BMW, 아우디, 글로벌 완성업체에 납품하고 있는데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는 유일하게 그 자율주행차 회사 중에서 3년 연속 매출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개인 기관 쪽에서도 많은 매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전기차, 자율주행차가 앞으로 각광을 받기 때문에 계속 좀 주의 있게 살펴보시고요. 현재 그 차트 보시면 이제 상승 추세로 가다가 오늘 뭐 코스닥 종목들 거의 평균 한 3%, 5%, 많게는 10% 빠졌는데 거래량은 별로 없어요. 밑에 보시면 거래량 거의 없기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이번 주는 좀 마음을 비우고 다음 주부터 다시 종목이든 지수든 좀 반등이 나올 때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관심 종목은 하나손해보험인데요. 금리 인상 수혜주입니다. 그래서 이제 손해보험 같이 자산 운용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국내 손해보험업계 13개사 중에 국내 점유율은 약 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전년도 비해 동사의 2분기 순이익이 564억 증가했는데요. 전년 대비 순이익이 무려 77%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그 금리 인상 수혜주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차트 보시면 알겠지만 이 앞부분에서 한 일주일 전에 엄청난 거래량과 올라서 많은 상승했고 거래량 없이 현재 조정 구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지난주 2주에 의해서 거래소 코스닥이 좀 안 좋은데 종합지수 조정 시 종목들도 뭐 적게는 한 3%, 5%, 10% 정도 조정 구간인데 조정 구간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차분히 다음 주나 2, 3주 후까지 들고 가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음 종목은 이제 성신양입니다. 성신양에 이 종목은 1967년대 설립돼서 50년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시멘트 생산 공장을 보유 중에 있는데요. 전국에 6개 시멘트 출하 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 4개의 레미콘 생산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특히 그 베트남 하노이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 진출하고 있는데 많은 그 베트남 쪽에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관과 보험 측에서 많은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차트상 보시면 이 종목도 이제 1주, 2주 전에 많은 거래량과 많은 또 상승 추세에 있다가 오늘 뭐 공교롭게도 종목들이 다 한 3%, 5%씩 밀려 있는데 오늘 바닥권이라 생각하시고요. 한 달에서 2달 정도 특히 이제 내수주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들고 가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성신양회까지 5종목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저희 이영환 차장과 또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영환 차장님, 이번엔 어떤 종목 들려주실 건가요? 예, 다음 살펴볼 종목은 코롱인더스트리입니다. 네, 이 회사 같은 경우 주로 이제 뭐 CP, 그동안 제가 CPI 필름 쪽에 중점을 두고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요. 사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뭐 최근 1년 이상 이제 분기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지속적으로 뭐 이제 한 5분기 이상 감소를 하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그 이제 이후로는 뭐 코롱 글로텍의 뭐 카시트 사업 부진과 또 그리고 코롱 머티리얼 쪽의 뭐 원사 관련 뭐 재고 처리 비용 등으로 인해서 최근 1, 2년 동안 전반적으로 실적이 이제 감소하는 추세였었는데요. 아마 이런 부분이 최근에 이제 뭐 서판본도 공장 증설 통해서 이제 뭐 4분기부터는 다시 좀 개선이 조금 이제 확실시 될 것으로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그런 부분이 내년 쪽에서는 실적으로 더욱더 크게 좀 반영이 될 것 같고요. 뭐 내년 그리고 CPI 필름 이슈는 말할 것도 없는 이슈일 테고, 어쨌든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인 성장의 원년이다. 그렇게 현재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주가 흐름 좀 살펴보자면은 최근 이 종목도 가파르게 오르다가 어느 정도 좀 숨고르기에 들어가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 이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이제 시청자분이시라면 내년 전략을 앞서 말씀드린 신성 데이터테크와 마찬가지로 일부 어느 정도 비중 축소 후 추가 하락 시 재매수하는 관점으로 임해보시라. 그렇게 그런 대응 전략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장기 투자 관점에서라면은 내년으로 갈수록 CPI 필름 양상 기대감이 계속 지금보다 훨씬 확산될 것이고, 그런 관점에서는 추가 상승이 기대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긴 텀으로 끌고 가시는 분이라면은 단기 잔파동에 휘둘리지 마시고 길게 끌고 가셔도 무방한 종목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살펴볼 종목은 자동차 부품주들 두 종목 말씀드릴 건데, 먼저 그 첫 번째는 SL입니다. SL 같은 경우는 최근에 중국 사드 문제가 이제 완화가 되면서 현대차 관련주들이 바닥권에 최근에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 종목 또한 사실 바닥권에서는 많이 좀 올라오는 상태인데요. 이 회사는 주로 이제 자동차 부품 전조등이나 각종 램프 제품이나 샤시 부품을 생산하고 있고요. 현대 기아차와 그동안 GM정대에만 이제 납품을 하고 있다가 최근에 이제 최근 이제 중국의 전기차 시장에서 이제 새롭게 이제 떠오르고 있는 주목해야 될 만한 자동차 회사인 이제 진리 자동차 쪽으로 이제 납품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이제 포도 쪽에서도 신규 수주가 좀 기대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동사 같은 경우 중국 자회사법인과 이제 국내 자회사가 이제 별도로 분리되면서 상당히 복잡한 지배구조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아마 그런 부분이 그동안 좀 주가에 이 회사의 실적 대비해서 주가의 발목을 조금 이제 잡으면서 저평가되는 그런 이제 요인으로 작용했었는데, 아마 그런 부분도 최근 지배 구조의 개선을 통해서 좀 정리를 해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수급을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이제 외국인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기관 쪽에서는 엄청나게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 23,000원대의 가격대가 굉장히 기술적으로 중요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마 그 매물대가 상당히 많은 그런 가격대인데, 아마 그걸 좀 강하게 돌파하기 위해서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현 시점에 좀 들어와 준다면은 아마 폭발력 있게 주가가 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외국인의 매매 동향을 좀 잘 지켜보면서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면은 추가적으로 매수에 가담해봐도 좋은 위치인 것 같습니다. 향후 좀 호재성 이벤트들이 많은 회사이니까 장기적으로는 큰 폭의 주가 상승 좀 기대할 만한 주식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 살펴볼 종목은 현저코퍼레이션입니다. 작년 12월에 공모가 12,000원에 신규 상장된 회사고요. 자동차용 알루미늄 힐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주요 고객사로는 현대기아차, GM, 르노, 폭스바겐, 포드, 피아트, 전 세계 유세 자동차 회사들의 전부 납품이 들어가고 있고요. 또 이번 하반기에는 산자부의 이제 품질 경쟁력 우수 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올해 이제 전반적인 자동차 업황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동사 같은 경우는 3분기 116억의 영업이익을 달성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40% 이상의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 규모만 현재를 놓고 봤을 때는 5배에서 한 7배 그 수준으로 굉장히 저평가된 가격에서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가 흐름 잠시 살펴보자면은, 상장 이후 그동안 오랫동안 계속 이렇게 빠지기만 했던 종목인데요. 이제는 확실히 주가는 이제 상방향으로 방향은 편한 것 같습니다. 전형적으로 이제 현재는 바닥권에서 계단식 상승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9,000원 언저리 현재 조금 머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다음 차례 이제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보유자는 지속적으로 푸근하게 홀딩해 보셔도 무방한 그런 종목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살펴볼 종목은 W게임즈입니다.
일단 동사 같은 거죠. 북미 지역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뭐 소셜 카지노 게임 업체고요. 올해 5월경 미국의 이제 소셜 카지노 업체인 기업인 뭐 이제 더블다운 인터랙티브라는 회사를 인수하면서 한 차례 올 상반기에 크게 이제 게임 업계에 이슈몰이를 한 회사입니다. 그동안 올해는 이제 뭐 인수 작업 등에 대한 또 이런 막대한 자금 소요와 그리고 임금비나 마케팅 비용 등의 증가로 인해서 올 한 해는 좀 성장이 조금 제한된 뭐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더블다운 카지노의 개선 작업이 마무리되면서 점진적으로 내년 좀 실적이 개선되어 갈 것으로 현재 기대되고 있고요. 아마 내년부터는 이제 큰 폭의 뭐 다시 이제 성장을 이제 해나갈 것으로 이제 기대가 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주가 흐름 잠시 살펴보자면 주가는 아직까지 조금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또 최근에 이제 코스닥 쪽에서 문재인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방안이 오늘 이제 12월에서 이제 내년 1월로 연기됐다는 뉴스가 있었는데요. 정부 정책이 발표가 만약에 된다면 아무래도 뭐 시가총액이 큰 기업들의 수혜가 좀 예상이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게임업체 중에서는 뭐 가장 큰 회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뭐 기관들의 이제 수급을 요인할 만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 타이밍은 뭐 현 가격대도 뭐 전혀 부담 없어 보이는 가격대이긴 한데요. 일단은 조금 효율성을 위해서는 좀 거래량이 좀 붙어줄 때, 그때 한번 매수 타이밍을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종목은 해성산업입니다. 일단 이 종목은 제가 이제 방송 시작하고 나서 몇 개월에 걸쳐서 한 번도 관심 종목에서 제외를 하지 않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종목인데요. 뭐 부동산 임대나 관리업, 관리 용역 등을 하는 회사입니다. 일단 이 회사의 이제 수익 구조는 이제 오너의 개인 자산을 이제 이 회사가 관리하는 구조다. 뭐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계열사인 이제 한국제지나 한국패키지, 계양경기 뭐 이래 전부 무부채 기업으로 무부채 수준의 뭐 이래 탄탄한 재무 구조를 가지고 있고, 재작년에 인수한 이제 해성 GS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전방 산업의 호조로 뭐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하면서 큰 폭의 성장을 계속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이제 3세 경영으로 넘어가면서 뭐 기업이 그동안 좀 보수적인 경영 마인드에서 상당히 좀 공격적인 방향으로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제 3세 경영자들의 이제 경영 성과에 따라서 이 회사의 주가는 이제 속도가 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잠깐 이제 기술적으로 잠깐 보시자면은 이게 2015년 정도에 주가가 8만 원 정도 간 적도 있었는데요. 일단 충분히 뭐 기업의 부동산 가치만 봤을 때, 오늘 개인 자산 가치만 봤을 때는 그 가격도 사실은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비싸지 않은 가격대다. 뭐 그렇게 보고 있는데, 현재 가격은 또 이 회사의 뭐 자산 가치 대비해서는 굉장히 싼 가격대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장기적으로 긴 텀을 가지고 보시면은 이제 자산주들이 한번 움직이는 시장에서는 가장 큰 폭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니까 뭐 좀 긴 텀으로 좀 지켜보시면은 뭐 좋은 결과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영환 차장의 5종목 코오롱인더부터 해성산업까지 들어와 봤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영환 차장님이 이쯤에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26분 지금 지나고 있고요. 장마감 4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마감 체결 지수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2462포인트 코스피가 지금 빨간불을 보여주긴 하는데 상승폭을 거의 반납한 모습입니다. 0.1포인트만이 상승 마감이 예상이 되는데, 장 후반에 이대로라면 하락 반전을 할 확률도 있어 보입니다. 계속해서 흘러내렸기 때문에 일중 흐름들 잠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2470포인트 고점이고요. 2459포인트 저점입니다. 지금 저점 부근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좀 반등의 기미가 보이면서 상승폭을 키워나가나 했는데 2시 이후부터 쭉 흘러내리는 모습들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이게 거래소뿐만이 아니라 코스닥 시장까지 오후 들어서 지금 장이 계속해서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 주체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외국인이 매도를 1387억 원까지 늘렸습니다. 사실 1387억 원의 매도 물량은 이번 주에 뭐 한 1시, 2시 정도에 3천억 원을 넘게 쌌던 그 정도에 비하면은 상당히 적은 물량일 수 있지만, 오늘 장에는 외국인의 매도가 엄청난 부담이 또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관은 472억 원 매수 전환한 뒤에 조금씩 매수 물량 더 늘려가면서 이제 472억 원까지 쌓았습니다. 특히나 오늘
금융투자 투신 쪽에서 매수가 들어왔는데 금융투자가 1257억 원이나 사고 있는 모습입니다. 개인은 697억 원 순매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상승폭 키워가고 있고요. 삼성전자 260만원 공방벌입니다. SK하이닉스 상승폭 더 키워서 3.42%는 올라가고요. 현대차가 2%의 낙폭이 보이고 포스코도 33만원대까지 지금 빠져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LG화학과 KB금융은 소폭 상승세인데 네이버, 현대모비스, 삼성물산은 모두 빠집니다. 특히나 네이버가 1%대의 낙폭, 삼성물산도 0.75% 빠집니다. 이제 코스닥 시장을 확인해 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은 744.95포인트입니다. 740선 중반의 마감이 예상이 된다. 지금 자막도 나가고 있는데 일단은 750선 단숨에 무너졌고요. 740포인트 초반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일중 흐름들 체크해 보도록 하죠. 759포인트 때부터 지금의 지수까지 내려온 겁니다. 오늘의 저점 부근에서 지금 코스닥이 마감이 예상이 됩니다. 코스닥 이렇게 지수가 흔들리다 보니까 가는 종목 제외하고는 대다수의 종목들의 낙폭이 거의 5% 안팎까지 벌어져 있어서 투심이 많이 훼손이 됐습니다. 이번 주 내내 코스닥은 흔들흔들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자,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만 삽니다. 1202억 원, 기관 외국인 팔고요. 기관은 123억 원 팔고 외국인은 861억 원 순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마지막으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삼형제 오늘 잘 달립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9%, 8% 상승 흐름 가져가다가 지금은 5%까지 상승폭이 줄었고요. 셀트리온도 2, 3% 올라가다가 지금 1%의 상승 흐름까지 줄었습니다. 20만원 아래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신라젠도 소폭 하락하다가 낙폭이 더 커지면서 5.59%까지 빠지고 CJENM도 약보합, 로엔이 다시 시총 5위로 올라왔습니다. 2.68% 올라가면서 다음 6위부터 10위 살펴보도록 하죠. 티슈진이 상승폭을 줄였기 때문인데 티슈진이 상승폭 2%까지 줄였습니다. 메디톡스, 강보합, 바이로메드와 코미팜 모두 빠지고요. 지금 펄어비스만이 오르긴 하는데 펄어비스도 오름폭이 0.18%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자, 금요일장이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지수가 정리되는 동안에 최명성 소장과 함께 잠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오늘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상당히 좀 약세장인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코스닥이 상당히 하락폭이 좀 심한데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은 오늘 좀 힘들 것 같은데 다음 주부터는 좀 반등이 나올 것 같으니까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좀 한 이제 10분 남았네요. 네. 좀만 10분만 견디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명쾌하게 또 짧게 얘기해 주셨는데 그래도 희망 섞인 얘기는 좀 해주셨습니다. 다음 주 되면 그나마 좀 기술적 반등 나오고 버티기 구간에서 좀 벗어날 것이다 해주셨는데 이 예측대로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마감지수 아직은 확실하게 나온 지수가 아니어서 저희가 수급 조치를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수급은 거래소 쪽에서는 기관과 개인이 샀고요. 외국인은 팔았습니다. 1388억 원이나 팔았고 개인 같은 경우에 1202억 원 사고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 기관이 팠는데 외국인이 매도 물량을 더 쌓아가면서 861억 원이나 매도했습니다. 특히나 코스닥 시장 장 후반에 낙폭이 커지면서 오늘 좋지 못한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0.08% 그래도 상승 마감했네요. 2464.01포인트로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 시장이 문제입니다. 코스닥 시장 이번 주에 낙폭이 컸는데 오늘도 1.25%나 내린 744.04포인트에 마감이 됐습니다. 원달러 환율 살펴보도록 하죠. 20전 하락했습니다. 1093원 30전에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장 여기까지 체크해 보도록 하죠. 네, 조금 전에 만나보셨던 라이브 매매타임의 수익률 점검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메리츠 종금증권 여의도금융센터 장기환 부장의 차바이오텍 종목 52.94%나 올라갔네요. 장기환 부장의 삼성 SDS 역시 48.52% 꽤 높은 수익률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함께하고 계신 3시 45분 증권 트레이딩 센터의 최명성 소장 썬데이토즈 15.04% 올라갔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최명성 소장의 차바이오텍 지난주에 강력하게 매수 타이밍이다 얘기해 주셨는데 13.55% 일주일 만에 수익률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두 종목 오늘 랭크가 돼 있는데 한 주 만에
수익률이 15%, 13%나 지금 나왔습니다. 이 두 종목을 어떻게 앞으로 또 운용해야 될지 이 부분도 참 관건인데 네. 어떻게 할까요, 최 소장님? 제가 그 썬데이토즈와 이제 그 차바이오텍을 설명드렸는데, 썬데이토즈는 이제 게임주고요. 지금 이제 12월 달 항상 제가 강조드렸지만,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방학 기간이기 때문에 게임을 하는 그 수요자가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계속 들고 가시면서 대응하시고, 차바이오텍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바이오텍도 아직 엄청난 매수세와 또 앞으로 줄기세포가 이제 우리나라 8년 만에 다시 그 연구 완화와 이제 다시 시동을 걸렸기 때문에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계속 뭐 한두 달 정도 들고 가면서 더 대응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난주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줄기세포와 관련된 큰 장이 열렸다. 이게 진짜 내 경험상 보면 이만한 장은 놓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사실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까지는 줄기세포 관련주들이 엄청나게 급등을 하다가 지금 좀 시들하거든요. 네, 이틀 예. 만에. 예. 이게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수익 실현 그냥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셔요. 예, 예. 이럴 때는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종목마다 다른데요. 예. 현재 그 시장에서 차 바이오텍과 마크로드는 이미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는데 몇 부분이 좀 이제 내려오는데 제 생각에는 이미 지난주 이번 주 코스닥 조정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좀 내렸는데 차라리 지금 거의 빠질 만큼 빠졌으니까 차라리 견디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예, 그래서 다음 주까지 눈 딱 뭐 한 2, 3일 감고 참으시면 다시 반등이 나오면 다시 그 줄기세포 이런 바이오 종목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종목보다 더 세게 치고 나갈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다음 주까지 한번 지켜보자라고 이야기를 남겨주셨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장 마감이 됐고요. 이제 다음 주 한 주간의 주요 일정들 그리고 투자 정보들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다음 주 일정들 쭉 보셨습니다. 이제 다음 주 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다음 주는 좀 괜찮아질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네. 전략을 한번 들어볼까요? 예, 근데 오늘 저도 이제 시장을 많이 걱정했는데요. 이제 거래소는 이제 플러스가 났습니다. 거래소는 2포인트 상승한 2,464포인트인데요. 장중에 보니까 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플러스가 났습니다. 또 그 차트 보시면, 거래소 차트 보시면 60일선에서 완만하게 현재 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래소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필두로 또 거래소가 현재 3주째 안 갔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거래소 반등이 좀 나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걱정되는 게 코스닥인데 저희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 또 개인 투자자들 한 2달 동안 쾌재를 불렀잖아요. 이제 코스닥이 2달 정도 올라가서 많은 쾌재를 불렀는데 사실상 2주 정도 지금 이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오늘까지 음봉이 이렇게 한 5개 그러니까 5일 정도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코스닥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조정은 끝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럴 때 좀 불안하신 분들이 많은데 절대 그 주식이든 전쟁이든 이제 모든 싸움에서 내가 불안해하고 마음이 이게 깨지면 이렇게 지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떨지 마시고요. 제 경험상 제가 그래도 17년 전문 매매 트레이드를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많이 수백 번 제가 겪어봤는데 한 5일 정도 이렇게 조정을 주면은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이 끝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부터는 반등이 나오니까 그때 이제 어느 정도 손실 나신 분은 정리할 것 정리하시고 또 바닥에서 시작한 종목은 또 다시 매수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떨지 마시고 차분히 좀 정리했으면 이렇게 전략대로 이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긍정적인 모습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다음 주에 볼만한 종목들이 있으면 또 얘기해 볼까요? 네네. 제가 오늘 초기에도 말씀드렸는데, 요즘 이제 오늘 많은 종목들이 거의 3%에서 5% 빠졌는데, 오늘은 좀 강한 종목, 네. 치고 가는 종목, 센 종목으로 좀 해야 됩니다. 그럼 또 실적도 좀 받쳐주고요. 그래서 그 종목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 제가 가져온 게 다날인데요. 다날은 휴대폰 결제 서비스 업체입니다. 온라인 콘텐츠 구매 업체고요. 전자상거래 휴대폰 결제하는 회사입니다. 최근 바코드 결제 어플리케이션 바통을 개발 서비스했는데요. 아주 반응도 좋고 효과도 좋습니다. 또 전년 대비 매출 및 영업이익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제가 차트 좀 잠깐 보시면 오늘 같은 장에 이 종목은 지금 현재 한 4%, 5% 엄청난 이제 340만 주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많은 거래량과 원래 치고 가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도 운이 좋으면 한 6,500원, 6,700원까지 바로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날 특히 센 종목, 특히 정배열, 특히 실적이 받쳐주고 매출과 순이익이 증가한 종목은 잘 좀 지켜보시고요. 다음 종목 제가 휴맥스를 드리겠습니다. 휴맥스. 휴맥스는 이제 전자장비 개발 및 시스템 제조 및 판매 업체입니다. 해외 현지 법인을 판매 거점으로 수출 중심으로 셋톱박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우리 한국에서 최초로 셋톱박스를 개발해서 전 세계에 많은 수출을 하면서 세계적인 호평을 받은 회사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 KBS, MBC 보면 드라마에도 좀 몇 번 나온 것 같아요. 이 주인공이. 그래서 또 두바이, 영국, 미국 등 현지에 18개 종속 회사를 보유하고 있고요. 회사 매출 영업 등이 양호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차트를 보시면 제가 바닥에서 튀는 종목은 제가 칼같이 잘 잡아내거든요. 근데 일봉에서 보면은 현재 거래량과 아울러서 상승 추세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장이 무너져서 웬만하면 3%, 5% 빠졌는데 200에서 맞고 1.7% 좀 이렇게 하락인데 이건 오늘 하락한 것도 아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주봉에 볼 때 아직 바닥권입니다. 아주 바닥이고 월봉상도 이 주식은 바닥에서 이제 시작하는 주식입니다. 그래서 이 주식은요, 회사 좋고 실적 좋고 계속 발전성 있고 또 바닥에서 거래량 들어오고 하니까 차분히 들고 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두 종목 들어봤습니다. 다날과 휴맥스. 다음 주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시 45분 증권트레이딩센터 최명성 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금일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월요일 오후 2시에 더욱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